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목서윤입니다. 낯선 나라에 와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결혼 이주 여성에게 친정엄마 같은 존재가 가까이에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같은 여성으로서 또 엄마로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남원의 한 여성단체에서 결혼 이주 여성들의 친정엄마가 되어줄 것을 자처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관계 맺기는 결혼 이주 여성뿐 아니라 한국의 엄마들에게도 정서적인 위안을 주는데요. 딸이 없거나 또는 멀리 떨어져 사는 딸을 둔 친정엄마에게는 가까이 사는 결혼 이주 여성이 딸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고 돌봐주는 삶. 다문화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꼭 필요할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 이웃들을 만나보는 우리 친구 할까요? 오늘은 캄보디아 식당을 꾸리며 살아가는 캄보디아 결혼 이주민 초른다니 씨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더 나은 삶을 찾아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온 초른다니 씨. 하지만 이혼 후 집안의 가장이 됐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희망가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초른다니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온 곳. 이곳은 초른다니 씨가 지난해 문을 연 캄보디아 음식점입니다. 점심 장사를 앞두고 준비로 분주하네요. 캄보디아 꼬치예요. 소고기 꼬치.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아무 때나 먹어요. 이곳에선 캄보디아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데요. 데친 제첩에 갖은 양념을 더하고 조물조물 묻혀주면 캄보디아 사람들의 최애 음식 완성입니다. 해가지고 햇빛에서 말라면 이것만 먹어요. 리어할이라는 음식인데요. 조개를 말리다는 의미 그대로 햇볕에 말려 먹는 게 특징입니다. 맛있어요. 근데 조금 더 말라면 더 맛있어요. 전주에서 베트남 음식만 있고 근데 캄보디아 음식점은 많이 없어요. 또 관심이 좋아서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니까 그냥 했어요. 캄보디아 음식을 알리려는 마음을 담아 문을 연 가게. 베트남과 태국의 이웃나라인 캄보디아는 음식 역시 두 나라와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쌀국수는 물론이고 볶음밥과 바게트 샌드위치까지 여러 면에서 비슷하죠. 요리 여러 가지 있어요. 쌀국수도 있고 볶음밥도 있고 아니면 야채 조림 같은 거 그런 거 많아요. 여러 가지 있어요. 생선도 있고 회로 만드는 것도 있고 새우로 만드는 것도 있어요. 아직은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는 캄보디아 손님이 더 많지만요. 언젠가는 한국 손님들로 북적거릴 날이 있겠죠. 주문했던 다양한 음식이 나오고 맛있게 음식을 먹는 손님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고향 캄보디아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친구가 알려주게 여기는 음식 맛있어요. 지나갔다가 우연에 캄보디아 식당을 봤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맛은 어때요? 맛이 너무 맛있어요. 한바탕 손님들이 다녀가고 모자의 점심 식사 시간. 동시에 아들과 신경전을 벌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김치 조금만 줄까? 이 맛있는 김치인데. 고기? 다문화 먹어봤어 우리 집에. 고기 반찬을 찾는 6살 아들 수환이. 가리지 않고 골고루 잘 먹어주면 좋으련만 요리사 엄마도 아들 밥 먹이는 일은 너무 어렵습니다. 소세지 괜찮아? 맛있어? 치즈 안 치즈. 엄마 핫도그는 왜 소세지 안 들어가 있어? 소세지? 응. 이거 치즈만 들어가는 거 이거 더 맛있는 거. 그래? 수반이 치즈 좋아하니까. 그래서 엄마 소세지는 빼고. 아들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은 엄마 마음.
하지만 항상 그럴 수만은 없다는 걸 수원이는 언제쯤 이해해 줄까요? 2007년 시작한 초른다니 씨의 결혼 생활. 하지만 결혼 생활은 기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결국 홀로 서기를 선택한 주인공은 아들과 함께 전주로 이사를 오게 됐죠. 아는 사람 우리 친구도 있고 동생도 있고 이모 딸이랑 다 있어요. 다른 데보다 전주에 더 따뜻해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전주에 왔어요. 손님이 뜸한 시간을 이용해 초른다니 씨가 아들 수원이와 함께 외출을 했습니다. 애기랑 좀 놀아주라고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도심 속 놀이터. 어느새 수원이도 집라인에 몸을 맡겨보는데요. 하나, 둘, 셋. 겁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끝까지 완벽한 자세를 유지하는 수환이. 이리저리 옮겨가며 땀을 흠뻑 쏟네요. 이렇게 좋아할 줄 알면 좀 더 일찍 데리고 나올 걸. 사는 게 바빠 코앞에 놀이터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애기한테 좀 미안해는 마음도 있는데 근데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을 많이 같이 못해요. 왜냐하면 저도 일해야 되니까. 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자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엄마 아빠. 캄보디아에 있는 엄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는데요. 사는 게 뭐가 그리 바쁜지 부모님과 얼굴을 마주한 지 9년이나 흘렀습니다. Năm cưới tới ơi, năm cưới. Vậy có su bay nấc câu nấc cha con. 나 보고 싶어요. 많이 보고 싶어요. 9년 동안 못 가니까 보고 싶어요. 수반에 보고 싶대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손으로 어떻게? 지금 맡으면 그 혹시만요. 지금 많이 보고 싶어요. 왜냐면 캄보디아 오랫동안 못 갔어요. 제가 9년 정도 못 갔어요. 9년. 더 놀고 싶어 하는 수원이를 달래 집으로 돌아온 초른다니 씨. 수반이 잘하네. 생각해서 그냥 생각해서 안. 생각해서 안다고? 그래? 응. 수반이 이렇게 머리도 똑똑해? 100가지도 세울 수 있는데. 애기 봐주는 사람도 없었고 이것도 좀 힘들고 공부 같은 것도 좀 시켜주었는데 또 제가 좀 힘들어서 돈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이런 것도 걱정하고 있어요. 혼자 몸으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아들을 보며 초른다니 씨는 또다시 힘을 냅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생기면 이거보다 더 좋은 거 하고 싶어요. 다른 꿈도 없어요. 행복해만 잘 살면 돼요. 애기하고. 유일한 가족 아들과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초른다니 씨. 캄보디아의 맛을 알리며 힘차게 써내려가는 주인공의 희망가에 응원을 보냅니다. 해외에 사는 다문화 가족들의 영상을 통해 이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랜선 다문화 가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으로 가볼 텐데요.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박혜나 씨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혜나 씨는 이제 베트남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 보통 뭐 사가지고 오시는 편이세요?
말린 망고하고 그리고 커피를 많이 사왔어요. 네. 그러면 한국 분들 좋아하시죠? 네, 많이 좋아하시고 항상 갈 때마다 커피를 사달라고 하신 분 계세요. 아, 부탁도 네, 받는군요. 부탁도 받고. 네. 그럼 이번에는 베트남에 계신 최한솔 씨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한솔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짜. 네. 그럼 한솔 씨는 이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실 때 뭘 사가지고 오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말린 과일하고 캐슈넛이나 커피 같은 것을 많이 들고 가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가 커피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커피 문화 또 커피 종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한솔 씨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사이공입니다. 오늘은 저랑 베트남 커피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함께 가시죠. 렛츠 고! 지금 아침 9시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이야, 베트남은 정말 커피를 사랑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베트남엔 이렇게 작은 카페도 있는가 한 반면 바로 옆에 큰 카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길 모퉁이에도 카페가 있습니다. 정말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다리 밑에도 카페가 있습니다. 요즘엔 이렇게 정원 느낌의 예쁜 카페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스파랑 카페랑 접목되는 곳 같아요. 회사 주변에 카페에 왔습니다. 이렇게 길거리 모퉁이에 있고요. 메뉴가 이렇게 있고요. 보통 1,000원, 1,000원에서 1,500원. 저렴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렴해. 여러 가지 음료수도 있고요. 네. 커피 말고도. 연유에다가 커피를 탔어요. 저렇게 연유에 달게 마시는 게 전 맛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까만지야? 이야, 이게 박시우라는 건데 박스랑 연유 연유에다가 커피예요. 커피를. 연유 많이 들어가고 네, 커피는 베트남 조금 커피가 조금 적게 세가지고. 들어가고. 저한테는 베트남 신기한 게 이렇게 짜다라고 해서 커피를 시키면은 물을 녹차. 이렇게 물이 항상 같이 우리나라 나오나요? 네, 차가 녹차예요. 항상 녹차. 같이 네. 갖다 줘요. 아마 입가심하라고 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맞아요. 차를 커피 끓인 거에다가 먹으면. 얼음을 넣더라고. 이런 걸 어디서든 손쉽게 맛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날씨 많이 더우니까 커피 예, 나오기 꼬민다, 전에는 나오죠. 항상 그거 기본으로 나와요. 네. 금방 다 드셨네요. 다른 게 있다면은 후불이에요. 특히 카페. 베트남에서 후불로 많이 계산해요. 직원이 와. 직접 와서 계산해줘요. Các bạn gọi cà phê hả? Hả? À, thường xuyên uống như vậy đúng không? Buổi chiều hay order. Cái này thì cái này là cà phê sữa. Cà phê sữa tươi. Cà phê sữa tươi. Wow, to quá. Cà phê đen. Cà phê đen không? Các bạn ơi, tại sao cà phê Việt Nam đắng hả? 남다. 베트남 커피가 남다. 쓴 편이죠. 네, 많이 진해요. 순편이에요. 아, 남다. 낙산, 하? 그래서 좀 저렇게 진하게. 블랙 커피를 마시는 분은 많지는 않은가 네, 봐요. 맞아요. 대부분 남자분들이 많이 마셔요. 아. 네. 네, 저녁에 콩카페는 어떤지 한번 와봤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진짜 넓네요. 저녁에도 많네요. Xin chào. Wow. Mình uống cà phê coconut nha. Coconut cà phê ở đây giống như nổi tiếng cái đó. 가격은 2,000원에서. Tại sao người Việt Nam thích cà phê? Thích cà phê hay là thích đi uống cà phê? Hai cái cũng được. Tại vì cà phê thì trồng nổi tiếng, Việt Nam giống như đặc sản. Em thấy giống như khi đi tặng quà thì cũng tặng cà phê giống như tấm lòng. Và nếu như buổi sáng thì giống như văn hóa người Việt Nam, những lúc mà rảnh hay là bạn bè gặp nhau thì thường hay nói là đi uống cà phê. Tại vì rẻ ta hay là
chắc là 습관이 맞아요. thói quen. 습관. Giống như 습관적으로 카페를 자주 bạn bè 간다고요? 네, 네, nhau 네. thì nói là đi uống cà phê hay là buổi sáng thì uống cà phê ăn sáng. Thường giống như quán cà phê thì có nhiều món như trà sữa hay là các món khác, nhưng mà chúng người ta hay nói là đi uống cà phê. 날씨가 더우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서 콩콩드 카페만. 조식을 먹고 그리고 커피를 먹고. 네. hay là dừa hay là bạc sữa. 대부분 아침하고 저녁으로 많이 가요. 네. 네. 네, 사실 우리나라도 카페로 치면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운 나라인데 베트남의 모습도 만만치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뭐 카페의 규모나 크기 또 커피의 특성 뭐 상당히 다양하던데요. 우선 한솔 씨가 베트남에 카페가 어느 정도로 많은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도 카페가 정말 많은데 네. 베트남은 카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식당보다도 카페가 더 많고 어떤 경우에는 진짜 걸어서 한 2, 30초마다 카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긴 네. 아까 보여주신 네. 영상에서도 보면 길거리에서도 커피를 파는 곳들이 보일 정도로 상당히 네. 많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꼭 그 매장이 아닌 곳에서 커피를 파는 경우도 흔한가요? 네, 흔해요. 되게 어디 그 보도에서 네. 그 커피숍들도 많거든요. 음.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호치민에서도 커피숍에서도 알바는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커피숍이 사람도 많고 그래서 커피숍 더 많아야 그 사람들의 요구를 좀 맞출 수 있고. 수요가 굉장히 많은가 네, 보군요. 많아요. 네. 한솔 씨가 영상에서 인터뷰하신 분의 답을 통해서도 좀 들어보기는 했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밥 먹으면 습관처럼 또 커피. 카페 가고 맞아요, 또 맞아요. 뭐 별로 할 일 없으면 카페 가서 뭐 음악을 듣거나 공부를 하거나 혹은 뭐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거나 다양하지 일을 하는데요. 네. 베트남도 마찬가지인지 혹은 정말 커피를 마시는 걸 좋아해서 가는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뭐 둘 다인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과제나 한국 친구들처럼 과제나 뭐 일을 하러 가기도 많이 하고요. 아예 일만 하는 카페도 있고 카페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베트남도. 네. 그리고 뭐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이런 로컬 카페들은 뭐 멤버십이나 뭐 적립 기능, 뭐 에어컨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부족한데 그래도 와이파이 항상 있고 네 그런 것들은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별다방 못지않게 베트남 그 브랜드들도 엄청나게 큰 브랜드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곳에도 이제 베트남만의 대형 프랜차이즈가 있는가 맞아요, 봅니다. 맞아요. 네, 뭐 한국과 비슷한 분위기이지 않나 싶긴 한데 베트남에서 이렇게 커피 문화가 발달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마도 일단은 날씨 너무 뜨거우니까 그 음료수에 커피를 발달했고 아니면 그 베트남 물이 되게 그 석회수 물이라서 그 집에서 그 물을 잘 안 먹으니까 네. 그래서 그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 먹는 그런 습관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커피를 재배하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네. 네. 근데요, 저는 사실 연유 커피를 위주로 마셨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냥 커피만 마셨을 때 블랙 커피를 마시면 너무 쓰더라고요. 맞아요. 네. 한솔 네. 씨는 베트남의 블랙 커피 자신 있게 잘 드시는 편이신가요? 베트남 블랙커피는 써가지고 사실 먹기가 힘들고 저도 연유 커피는 마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박시유라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판다고 하는데 맞아요. 베트남이 그 세계 2위 커피 생산국이 된 게 로부스타 종이라는 그런 그 커피 종이 있어요. 되게 맞아요. 써요. 네. 근데 이제 병충해에도 잘 자라는 그게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커피가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아픈 역사가 있는데 이제 프랑스 식민지 지배를 받았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좋은 것들은 이제 다 프랑스로 가고 맞아요.
여기에 이제 쓰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네, 어떻게 너무 보면 쓰니까 이제 입맛에 맞지 않는. 그래서 우유를 타서 마시겠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우유도 이게 금방 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연유를 넣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쓴맛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네. 그러면 한국의 그 믹스 커피, 봉지 커피 있잖아요. 네. 그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것 같던데 한솔 씨 어때요? 베트남에서 그거 좀 인기가 있는 편인가요? 저희 유명한 브랜드 하나 있잖아요. 예. 그 브랜드는 제가 종종 가정집에 놀러 갔을 때도 많이 보고 저희 회사 직원들도 되게 연해서 좋다고 즐겨 먹는 편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주로 베트남 친구들은 봉지 커피보다는 커피를 가정에서 내려서 맞아요. 먹는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커피 문화가 있다 보니 그 내려서 마시는 과정도 중요하겠죠. 네. 네. 그리고 좀 좋은 소식인 게 요즘은 워낙 뭐 나라 간의 장벽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커피를 한국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해나 씨도 그 아쉬움을 좀 달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한국에서 베트남 커피 마실 때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 베트남 커피 진하잖아요. 네. 그 포장되는 봉투 안에서도 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에 한 3-4잔 정도 연하게 타서 먹으면 한국 분들한테 좀 맞은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아이스로 드시고 싶으면 하나에 한 2개, 한 2잔 정도 이렇게 드시면 좋은 것 같아요. 네, 물의 양을 네, 좀 물의 많이 양을 해서. 많이 해서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안에 한국 분들이 많아서 이제 집에 놀러 오면 제가 그렇게 타드렸거든요. 그래서 되게 입맛에 맞으세요. 어떻게 탔냐고도 물어보거든요. 나도 이를 사왔는데 입맛 이런 맛이 아니라고. 네. 그래서 제가 타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네, 물의 양을 뭐 2배 네, 내지는 네, 3배로 네. 하면 된다. 맞아요. 네, 좋은 팁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커피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저도 커피 한 잔이 하고 싶어지네요. 맞아요.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어주신 최한솔 씨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박희나 씨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산역 택시 승강장에 택시들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하나같이 초록색 불이 들어온 다이로움 콜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대거 점유한 카카오 택시 같은 대기업 호출 서비스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매출의 3.3%를 내야 하는 여타 서비스보다 낮은 수수료가 장점입니다. 돈 버는 그 금액 전체에서 3.3%이기 때문에 그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렇게 하니까 너무나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지난 5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익산시의 통합 호출 서비스인 다이로움 택시콜. 소동콜과 보석콜로 나뉜 기존 사업자를 하나로 묶고 익산시가 기술 지원에 나서면서 택시 호출 시장의 90%가량을 석권했습니다. 월 2만 5천 원의 최소 운영비만 납부하는 조건이어서 택시 기사도 좋고 신속한 호출에 고객들의 평도 좋습니다. 현재 택시가 1,400여 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택시가 전부 다 대기업으로 가입을 했다 그러면 1년에 한 15억 정도가 우리 자금이 외부로 유치되었을 겁니다. 다른 지역도 대기업의 시장 잠식과 기존 사업자의 제살깎기식 경쟁보다는 통폐합이 효율적이라며 통합 호출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전주의 경우 카카오 택시와 한호콜, 한지콜이 3파전을 벌이면서 호출 서비스의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져 고객도 기사도 불만이 높습니다. 원래 콜이 하나가 있었는데 내부 갈등으로 해가지고 분리가 돼갖고 갈등이 있어서 지금 통합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지역 통합 택시 호출 서비스. 기업의 장사 속이 아닌 택시 종사자와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무주군과 반딧불 축제 제전위원회가 축제 기간 중 신비탐사 참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가운데 희망자가 5,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신비탐사는 셔틀버스를 타고 반딧불이가 출몰하는 4군데의 지역을 순회하며 반딧불이의 비행과 군무를 직접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제26회 반딧불 축제는 오는 27일부터 9일 동안 무주 한풍로와 등나무 운동장 등지에서 열립니다. 정읍에서 생산되는 조생종 원황배가
베트남과 대만에 이어 인도네시아 첫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정읍 씨는 올 수출 목표량을 288톤으로 잡고 있는데 이번에 수출하는 배는 약 16톤 4,800만 원어치로 향후 정읍 신선 농산물 수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동선별, 공동출하 등으로 철저한 품질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수출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임실군이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 15개소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주민들은 시간 제한 없이 하우스 형태의 재활용 동네마당을 이용해 플라스틱이나 종이, 비닐, 병 등을 분리 배출하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순창군이 마을기업협의회 그리고 농협과 함께 마을기업 생산품 및 농특산품의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해 생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순창군과 농협은 이달 말 군청 잔디밭에서 한과이 농특산품 판매전을 개최하는 등 향후 지역사회 공동의 이익 창출을 위해 전문성과 자원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군산시에서는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을 선발했다고 합니다.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이란 한국의 언어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외국인 주민을 대표해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지역에 알리고 또 지역의 소식이나 정보를 외국인들에게 전달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외국인 명예통장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겠죠.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